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죠. 12월 23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나오실 때 추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원주 지역 현재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기온 기록하고 있고요. 또 체감온도 영하 22도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 9도에 머물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당일 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또 성탄절인 일요일에 한파의 기세 조금 꺾이겠습니다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이슈,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콘텐츠 발굴을 위한 SNS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공모전 진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평창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평창 송어축제 3년 만에 다시 또 막을 연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준비하도록 하죠. 12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조만간 해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부처 간 열렸던 당정협의회 결과로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지만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나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유특구 관련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 입법이란 당초 계획은 여야 대치 상황과 맞물려서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17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또 올해 누적 적자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강원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활로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던 2021년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50조 660억 원이고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어제는 강릉, 오늘은 또 춘천을 방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검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조사 통보도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관련된 또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서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표어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화를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겠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타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이 대표는 원래 세상을 바꾸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손에 물이 묻고 다리에 흙이 묻지 않냐면서 사필 규정으로 언젠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당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달라 이런 당부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우리가 이 찬바람 속에서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추위를 견디며 모인 이유는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 이어서 참석자들의 사전 쪽지로 남긴 질문에 답을 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밝히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또 이날 김우영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우리 사회가 소수의 만행에 흔들리고 경제 흑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생일날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권의 남용을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민주주의 회생을 위해서 강원도가 앞장서 나가자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날 참석한 송기현 의원과 허영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바뀌고 국가 위신이 하락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요. 민생과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치자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날 국민보고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한명중 고성군수와 전성, 원창묵, 박상진, 한우염, 김주환 등 도내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에는요.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당초는 원주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삼척에서 당원 연수를 개최했는데 이 당권 주자죠. 권성동 또 김기현 의원도 참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의 지역구가요. 동해태백 삼척 정선인데요. 강원도 내에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어제 삼척을 찾아서 차기 총선은 대통령이 치러야 하고 당대표는 대통령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윤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출마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당권 도전에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윤핵관이라는 것을 거의 이제 브랜드화하고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윤심을 좀 더 많이 피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원 연수에 참석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사실상 지방선거도 승리한 상황에서 국회를 되찾으려면 당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차기 총선은 정보 여당의 간판인 대통령으로 치러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과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55% 이상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차기 총선에서 국회에서 160석 이상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출마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워딩을 놓고 보면 무슨 차이인가 싶기도 하군요. 네. 자, 또 김기현 의원도 당심을 잡기 위해서 또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차기 당대표 선거 이제 좀 룰을 바꿨죠. 당원 투표 100%로 결정되는데 당원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또 결정짓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여론조사 30%도 포함이 되면서 그 당원 투표의 비율이 70%였는데 이번에는 100%로 이제 바꾸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사람들은 이제 책임 당원들,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좀 더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내후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기 총선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며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하고 또 전면에서 잘 싸울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꾸려져야 한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이날 당원 연수를 주최한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면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목을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어려운 국민들에게 온기를 좀 더 불어넣고 미래성장 동력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날 당원 연수에는요. 유상범 의원과 정경의 의원 그리고 박상수 삼척시장과 신규현 동해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등을 비롯해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의 당원들이 결집을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정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내부에서 내홍이 일고 있다는 또 이야기가 있군요. 직원들이 일부 고위직에 대해서 비판, 뭐 심지어는 비토, 거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도청 내부 게시판에요. 도청 집행부 문제에 노조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익명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네. 이 글을 쓴 직원은요. 간부들의 갑질 그리고 승진 자리의 행정식 독식, 집행부에도 심한 간부가 많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은 지금 3,600여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수십여 개 댓글이 달렸으며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새로운 김진태 강원도정에 출범을 했음에도 국장급을 비롯한 간부들은 면밀한 검토 없이 직원들 사이에 많은 입방아에 올랐었던 그때 그 사람들을 그대로 앉히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요. 최근에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베스트 워스트 간부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노조는 워스트 간부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국장급의 경우에는 전임 도정부터 매년 이름이 거론됐었던 인사들이 또다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올드보이들의 기환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나서고 있다고요? 네, 도청 노조는 또 이와 관련해서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는데 최근에 수년간의 직원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워스트 간부로 지목된 인사들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인사조치 또는 페널티를 정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지휘부가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태 도정은 국과장급 인사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사정책에 변화를 줬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직원들 입장에서는 국과장에 대한 의견 전달을 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노조의 건의마저 무시될 경우 현재와 같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허니문 관계를 보였었던 도 지휘부와 노조의 관계도 재정립되면서 내용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측은 이번 베스트 워스트 간부 조사가 조직 내 갑질 근절과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대안 자료 그리고 건강한 조직을 실현하는 밑거름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비판이 맞다면 워스트 간부로 몇 년째 지목이 되고 또 도지사가 바뀌면서 또 도정에 큰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또 반면으로 보면 좀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최근에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원주 아름답고 특색 있는 모습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정해서 원주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 빠지다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이 되었는데 좀 다양한 시선에서 또 원주의 매력을 담았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 공모전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원주시는 원주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작품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원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원주시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나 원주의 명소, 원주의 일상을 담은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올해로 9년째 진행 중인 공모전인데 올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서 총 57개 팀이 개성을 담은 콘텐츠를 출품했습니다. 지난 20일 1, 2차 심사를 거쳐서 총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네, 수상작들 좀 어떤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심사는 동영상 부문과 또 SNS 글이나 블로그와 같은 이미지 부문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강원 가면과 같은 원주의 명소들과 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드라마 패러디나 브이로그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제작이 됐습니다. 원주 시정홍보실 심재욱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다른 지역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또 당선된 콘텐츠들은 앞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작품 심사는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창의성, 활용성, 주제 부합성, 완성도 이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심사했는데요. 특히 원주시 공식 SNS 채널과 유튜브, 원주시 전광판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시민분들께서는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와 SNS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 이 콘텐츠들 좀 어떤 내용들 또 어떤 그 작품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수상작들을 실제로 보니까 원주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담았거나 원주의 이야기를 개성 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홍보에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상 퀄리티들이 좋았는데요. 원주시는 실제로 원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담겨 있거나 또 원주시의 홍보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동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애향심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품자가 성인이 되고 친구들은 모두 고향을 떠났지만 자신만은 원주에 남은 이유를 원주의 매력들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영상이었습니다. 미로시장이나 금대리 캠핑장과 같이 출품자가 좋아하는 장소와 또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절로 애향심이 커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또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오감을 열면 힐링이 된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대학생 5명의 팀을 이뤄서 MZ세대 친구들이 떠나는 원주 힐링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톡톡 튀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원주를 정말 아름답게 담아낸 콘텐츠들이었는데요. 우수상을 수상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원주의 가을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이 시기적으로도 이 가을에 제가 이 공고문을 봐가지고 이 원주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좀 가을을 또 이쁘게 촬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고요. 광고처럼 좀 짧지만 또 임팩트 있게 또 원주 요즘은 또 이제 숏폼이라 그래서 짧은 그래서 좀 긴 영상보다는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원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보자.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또 원주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은 콘텐츠들 만들어졌는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또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수상작들 어떻게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이 선정된 콘텐츠들은 원주시 공식 SNS 채널과 유튜브 또 원주시 전광판과 같은 채널에서 시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주의 매력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이 수상 작품들을 통해서 원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원주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평창 송어 축제, 겨울 축제의 대명사인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또 그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겨울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제14회 평창 송어 축제 황봉구 축제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년 만입니까? 네네, 3년 만이죠. 네. 2019년도에 이제 열렸었고요. 네네. 예. 자, 그리고 30일부터 내년이군요. 1월 29일까지 오대천 일원에서 이제 펼쳐집니다만은 이 축제 준비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이 축제는
올해는 이제 14일 맞이하는데 3년 만에 다시 개최되죠. 네. 우리 축제를 하는데 뭐 얼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얼음이 30cm 이상 얼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개막을 앞두고 뭐 안전 시설, 뭐 보관관, 이제 눈썰매, 스노우래프트 같은 이제 겨울놀이 광장을 지금 조성하고 하고 있어서 네. 제설 작업에 박차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좀 추위가 좀 늦게 오거나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얼음이 좀 얼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올해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고민은 아예 뭐 필요 없겠군요. 네, 올해 뭐 날씨가 잘 받쳐줘서 뭐 얼음 두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센치 정도 지금 뭐 얼음이 이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30cm 정도는 얼어 있고요. 예. 뭐 지금 이번 추위를 감안하면 이번 주에는 한 35cm까지는 얼을 것 같아요. 위에서 뭐 얼음이 그냥 막 뛰어도 되겠군요. 네, 그렇죠. 뭐 우리 동네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탱크가 지나가도 걱정 없다 이 정도가 어렵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도 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대천 일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축제 장소라든지 위치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진부면 오대천에서 열립니다. 네. 매일 9시 문을 열고 오후 5시까지 하실 수 있죠. 뭐 예. 권장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오대천 일원 그냥 뭐 가면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진부 톨게이트에 빠져서 예. 평창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톨게이트에서 5분 거리고요. 그렇군요. 이 평창 송어 축제 어떤 행사다? 한번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 축제는 지금 14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19년도에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받았죠. 네. 코로나 19로 이제 3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고, 우리 2006년도에 이제 큰 홍수가 났었어요. 예. 어려진 이제 지역 경제를 살려보고자 민간인 주도로 한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14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70만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예, 2019년도 그렇고 한창 그 많은 분들이 자꾸 아주 성황리에 열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준비하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좀 어떤 것들이 이제 현재 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뭐 저희들이 이제 크게는 송어 체험, 놀이 체험, 먹거리 체험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송어 낚시와 이제 얼음 낚시는 실내 낚시 맨손잡기가 있고요. 예. 실내 낚시는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 반파지에 이제 반팔티 입고 수심 한 6cm 정도의 이제 물에서 맨손잡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맨손잡기 대회도 있고요. 네. 또 얼음 낚시가 사실 또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이 꼭 한 마리씩은 잡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낚시 못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겁니까? 대부분은 뭐 한 마리 이상씩 잡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은 전문적으로 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여러 마리를 잡으면은 아하. 거기서 이제 못 잡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대부분 한 마리 정도는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그 평창 송어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송어가 이제 주인공이죠. 네. 이 평창의 송어, 또 어떤 점이 또 이제 좀 더 또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선 뭐 송어는 이제 저희들이 품질이죠. 네. 우리 이제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송어 양식장이고, 송어는 이제 냉수어종으로서 물이 차고 맑아야지 이제 잘 지고 맛있는 송어가 되는데요. 네. 우선 뭐 단백질이 많고 고단백 고액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칼슘도 다량 함유돼 있어 뼈가 약해지는 이 노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예. 뭐 국내에서 평창 지역에 송어 양식장이 제일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대부분 생산하는 고급진 송어는 평창 미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축제장에 사용하는 송어도 우리 평창 미탄산들입니다. 예. 뭐 가구 수는 이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이렇게 송어 양식을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어가는 뭐 한 15개 정도 어가하고 계약을 해서 송어를 이제 입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달 말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네. 한 달 정도 열리는 것입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 또 오랜만에 이 평창 송어축제 즐거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초대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축제가 이제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하여튼 많이 오실수록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잊지 못할 겨울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평창 송어축제 즐기시고 또 평창에 또 다른 관광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선 좀 파악하시고 꼼꼼하게 같이 또 방문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인근에는 뭐 용평 스키장이나 히ルスパーク뭐 리조트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선 오대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대산 네. 국립공원의 월정사 또 세조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상원사 등이 있고요. 그 월정사에 가시면은 1500년 된 길 선제길이라고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저도 그 내년에 네. 한양 축제 열릴 때 지금 말씀하신 곳들 한번 포인트 함께 또 이제 동선 짜면서 또 방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봉구 평창 송어축제위원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